근데 내가 갖고 싶으니까 100원을 넣고 또 돌리고 100원을 넣고 또 돌리고 안 나오면 집에 가서 엄마 돼지 밑을 뜯어서 동전을 갖고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언제까지 해요? 나올 때까지 하죠. 어제 주제가 거절처리였거든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나올 때까지 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중간에 멈추죠. 쉽게 말해서 전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절 총량의 원칙을 믿어요. 자, 만약에 오늘 2시가 됐다. 오후 2시가 됐어요. 근데 나는 오늘 아직 일어나서 한 번도 거절을 받은 적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게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왜냐면 난 오늘 하루 종일 3번의 거절은 맞아야 집에 들어갈 거거든. 근데 저는 SM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옛날에 한남에서 했던 건데 뭐예요? 한남에서 뭘 했었냐면 그 무슨 포인트제를 냈어요. 그래서 책 몇 권 읽고 뭐 TA 몇 개 하고 뭐 이것마다 다 점수제를 해서 그 20점 만들면 집에 그냥 가기 이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뭐 했었냐면 그때 이제 일도 잘 안 될 때인데 너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저수지를 만든 게 혼자서 그러니까 FC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계약 받으면 그냥 집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돌리면 100원짜리를 놓고 돌릴 때 내가 원하는 걸 얻으면 집에 가지 않아요? 그죠? 그럼 계속 돌리면 돼. 만약에 내가 돈이 무한대로 있다라고 하면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나오면 좋아갖고 그거 갖고서 이제 목욕탕에 놓으면 커지는 인형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나오면 집에 가는 거였어요. 내가 OT를 하루에 2개를 해야겠다. 근데 운이 좋게 오전에 다 했다. 그럼 저 그냥 전현한테 저 들어가면 또 왜 어디가? 저 오늘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래 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거절을 하루에 3개 이게 이제 그 광주에 계시는 그 로얄라님 이름 뭐죠? 아니요 남자분. 예, 김유성 라이언님이 한때 저는 그 우리 회사에 있는 온라인 강의 저 강의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저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저는 강의를 좋아해요. 저는 한마디의 힘을 믿거든요.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분께서 뭐라고 했냐면 W를 해야 되는데 W를 뭘로 하려고 그랬냐면 한쪽 왼쪽 주머니에다 500원짜리 3개를 놓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출근해서 상담을 한 명을 하면 왼쪽 주머니는 500원을 하나를 오른쪽 주머니에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주머니에 500원짜리가 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집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애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애가 아빠 무슨 일이 있어갖고 아빠 빨리 오라고. 그래갖고 깜짝 놀라고 집에 갔는데 이제 아이를 봤죠. 보고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집에. 근데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니 왼쪽 주머니에 500원짜리가 하나가 있더래요. 그때 갈등을 했죠. 어떡하지? 근데 애는 이러고 있고. 근데 애는 우선 처리를 했어요. 급한 불은 껐죠. 다시 옷을 입으셨대요. 이걸 이쪽으로 옮기지 않고 내가 퇴근을 오늘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좀 그때 당시에 이제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되게 기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거절 3번을 맞으면 난 집에 가겠다. 그럼 거절을 맞으러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계약을 했어. 그럼 집에 가면 되는 거고. 도입을 했어. 집에 가면 돼. 근데 뭐가 다른 거냐면 애들도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100원짜리를 집에 가갖고 훔쳐서라도 한대니까. 근데 우리가 RP 하는데 돈 들어요? 우리가 TA 하는데 돈 드나? 돈이 안 들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잘 행하지 않냐면 거절이 두려워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나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래봤자 시간 흘러가고 하루는 끝나버려요. 그죠? 그래서 어저께 그 생각을 좀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뽑기랑 똑같은데 어른이 돼서 이제 두려움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되는구나. 애들도 그 없는 돈 털어갖고 계속 뽑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죠? 돈 안 되는 일이니까 빨리빨리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입도 한 명 뽑아가지고 훌륭한 사람 못 뽑아요. 그죠? 계속 뽑아야지 그 중에 대단하고 훌륭하신 분 계시죠. 근데
근데 꼭 한 명 뽑고서 그 내가 원하지도 않은 거였다고 실망하고서 안 해버리면 끝나죠. 마이너스입니다. 자, 김보미 부신님 딱 제 시야에서 제일 잘 보여. 여기 아무도 안 계셨어. 마이너스 느낌이 좋은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에요? 왜요? 손해보는 느낌. 플러스는 좋고, 그죠? 자, 그럼 일본의 지금 현재 은행 금리는 몇 프로일까요? 네, 일본. 우리 제일 가까운 나라. 일본. 일본의 금리. 모르겠어요.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이게 지금은 우리나라 금리가 0.5%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의식을 하지만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경제학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 기회 되면 경제학 원론 그냥 서점 가서 한번 그냥 훑어보세요. 그거 좀 필요합니다. 경제학 원론에 보면 그러니까 어떤 경제학에도 규정되지 않은 경제가 마이너스 금리예요. 왜냐면 돈을 빌려줬는데 은행에다가 내가 적금은 내가 은행에다 돈을 빌려준 거라고 했잖아요.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주는데 내가 이자도 내야 되는 거. 이건 경제학이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아니 내가 은행에다 적금하는데 이런 거죠. 자, 일본에 적금하러 갔어요. 근데 1억을 맡기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만 1년 뒤에 찾아가실 때 9,900만 엔을 주겠대요. 우리나라 따지면 1억 예금했는데 1년 뒤에 너 찾아올 때 9,900만 원 주겠대. 여러분들 해요? 안 하죠? 일본은 뭐라 그럴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내가 돈을 맡겼는데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일본에 아까 우린 1억도 없었는데 10억 예금하면 1년 뒤 이자 얼마 줘요? 8,000원. 이것도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뭐 낸다? 자, 여러분들 클럽 가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우리 겨울에 클럽 가면은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해요? 옷 보관하죠? 그죠? 외투 어디다 놔요? 사물함에. 우리 김연아 지금 잘하시네. 바로 즉각 반응이 오시는데 사물함에. 사물함에 놓고 뭐 해요? 500원짜리 2개 넣어야 되죠? 지금도 1,000원이에요? 저 때는 1,000원이었어요. 지금 1,000원이에요? 모른 척 하지 말고 빨리 지금 1,000원이에요? 아무튼 500원짜리 2개를 넣고 돌리면 보관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는 똑같아요. 돈을 맡기는데 보관료를 내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 자, 미국은 2016년부터 금리가 마이너스 0.1%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리가 마이너스 0.1%라면 우리나라가 은행에다 돈 맡길래요? 안 맡길 거예요? 예전에 이건 꽤 오래된 얘기인데 어떤 시골의 노부부가 돈을 세금을 탈루 했나?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집 뒷마당에다가 뭐 몇십억을 묻어놓은 사람도 봤어요. 아니면 이제 요즘 금고 많이 팔리거든요. 집에다 그냥 아예 어차피 은행에다 넣는 게 돈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은행이 마이너스 0.1% 거꾸로 내가 빌려주면서도 이자를 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은행을 선택할 리가 없겠죠. 한번 보죠. 유럽은 이미 지금 이래요. 유럽 중앙은행도 마이너스 0.3%입니다.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는 이유는 흐름 보고 할게요. 자, 이걸 봐야 돼요. 저는 이걸 마이너스 저축으로 규정을 하거든요. 뭐냐면 순위가 이걸로 하죠. 순위가 올해 100만 원 주고 김치냉장고를 사려고 그랬어요. 김치냉장고가 100만 원이에요. 근데 엄마가 그러는 거죠. 얘 내년에 더 좋은 거 나온대. 그래갖고 엄마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훌륭한 딸내미죠, 유교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100만 원을 예금을 하는 거죠. 얼마짜리에? 3%짜리에다가. 그럼 1년 뒤에 내 돈은 얼마가 돼요? 103만 원이 되죠.
그래갖고 이 순이가 103만 원을 찾아갖고 얘 내년에 이제 삼성께 좋은 게 나와갖고 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전자랜드에서 못 판대요. 왜? 김치냉장고가 104만 원이 됐거든요. 작년에 100만 원이었던 제품이 올해 104만 원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물가가 4% 올랐다라는 거죠. 지금 뭐냐면 우리가 금리를 생각을 할 때 명목 이율과 실질 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표면에 있는 이 표면 이자율, 명목 이자율만 보고 뭔가 내 돈이 불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물가 상승, 화폐 가치의 하락에 따른 이 돈의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 말 듣고 금융권대지만 은행에다 해서 3% 이자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김치냉장고를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인식이 안 돼요. 왜?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몰라. 모르는 이유. 급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번 달에 급여로 받아서 돈이 섞이니까, 그러니까 급여 빼고 작년까지 갖고 있었던 돈이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얼마 정도 순자산이 증가했다라는 거를 인식을 못한다고. 자꾸 섞이니까 돈이 1년이라도 늘어나니까 뭔가 내가 돈이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삼성전자 회계팀에 있는데도 자기 자산 회계는 안 한다고. 여기서 나는 작년 자산 대비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 연말 자산 대비 2020년도 연말 자산 평가를 해봤다.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이게 거기 안에서 자산 증가가 물가 상승률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다 마이너스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물가 상승률 보죠. 20년 동안 연평균 4%씩 올랐습니다. 4%씩. 요즘에는 잘 주시우리씨 안 먹잖아요. 자일리톨 먹잖아요. 아니에요. 저 껌을 안 씹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껌값이 이렇게 올랐고, 새우깡, 과자죠. 과자값 4배 올랐고요. 지금 버스 지하철 얼마예요? 1,300원 정도예요. 네. 제가 맨 처음에 버스를 토큰이라는 걸로 탔을 때 기억이 한 1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120원? 네. 그러니까 10배 이상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술값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네. 지난 주말에 이제 가족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알았는데, 와, 그러니까 제가 고1 때죠? 그럼 20년이 훨씬 넘은 거죠. 동안 오르지 않은 물가 하나 제가 딱 발견했어요. 뭘까요? 공깃밥. 공깃밥 이제 2,000원이래요. 오뚜기라면 아니에요. (1997년부터) 지금까지 오르지 않은 물가 하나 제가 딱 발견했는데 뭘까요? 어떤 거요? 치킨? TV? 나 왜 안 들리지? TV 수신료. 아, TV 수신료 올렸어요. TV 수신료. 안 오른 게 있어요. 아, 월급. 그냥 조금 올랐죠. 제가 고1 때 처음 노래방에 생겼는데 그때 한국당 500원이었어요. 그때 50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제로 잠깐 바뀌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코인 노래방 500원 맞아요? 안 가봤는데 네. 저희 형님이 그게 5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노래방은 안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물가가 이제 안 바뀐 거죠.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것에 대한 평균값이 4% 정도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 오늘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 작년보다 올해 자산이 4% 늘었어? 뭔 소리야? 4% 늘었냐? 4%안 늘었으면 월급 빼고 가난해진 거죠. 맞아요?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명목이자와 실질이율은 달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실질이자율이고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게 안타깝게도 명목이자율인 거죠.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예금금리 지금 현재 1%짜리가 없어요. 이제 0.9%까지 내려갔습니다. 1% 가정하고 적금금리는 예금이자 지급 방식의 절반이라 그랬죠. 그럼 적금은 그냥 0.5로 칠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해요? 비과세 안 갖고 있으면 이자소세 내야 되죠. 그리고 물가상승률 4% 말고 2%만 치고 좀 계산해 봅시다. 내가 작년 한 해 예금을 선택했으면 나는 마이너스 1.1% 가능해진 거고요. 적금을 선택했으면 적금 이제 0.5% 마이너스 이자소세 15.4%에서 마이너스 물가상승률 2% 하면 얘 또한 마이너스 1.5%만큼 가난해졌죠. 근데 만약에 물가가 4% 올랐다. 그러면 3.1%, 3.5%만큼 가난해진 거죠. 자, 다시요.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중은행 금리가 일본처럼 마이너스 0.1%면 은행에다 하실 거예요? 실질 이자율 2008년부터 대한민국 마이너스였습니다. 2008년부터 대한민국 실질 이자율 마이너스였다고요. 은행을 선택했을 때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실제로 받는 이자가 마이너스였다고요, 우리. 그럼 우리 2008년부터 지금 뭐 한 거예요? 아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다 그것만 하고 있었네. 경제신문은 이미 2008년부터 워닝을 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경제에 관심이 없었고 신문인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것 뿐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줘야죠. 그게 FCC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알려줘야 된다고. 다그칠 게 아니라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신입한테 RP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최지원 FC님. 네. 6살짜리 꼬마 여자애가 저기 캠핑장에 불이 이제 이렇게 켜져 있는데 거기를 막 가는 거예요. 주변에 보니까 엄마는 안 보여. 뭐라고 하실래요?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가고 있어요 지금 애기한테. 가지마 이럴 것 같아. 목소리 바뀌죠? 다시요. 뭐라고 한다고요? 가지마. 그렇게 귀엽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얘가 애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요? 계속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잡아서 가지. 그러니까 자꾸 나보고서는 감정이입이 안 되죠. 가지마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가지마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위 안전한 곳에 데리고 오겠지. 근데 얘가 또 가네? 그때는 이제 때려요? 가지마 이럴 거야. 어떻게 목을 조른다고? 가지마.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다시 이제 안전한 데 데리고 왔어.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또 가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네. 원래 쉽지 않은 거 어떻게 할까요? 왜 자꾸 가려고? 왜 자꾸 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한테 감정이 나 6살짜리 여자 꼬마애라고 예쁘게 말하겠죠. 맞아요? 왜 근데 고객들이 말 안 들으면 우리는 화를 내요? 왜 화를 내? 걔네들은 6살짜리 여자 꼬마애예요. 모르는 거야. 근데 걔가 내가 얘기해서 말을 한 번에 들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톤은 RP는 상담을 할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이 6살짜리 남자 꼬마형도 안 돼. 남자는 뭐라고 그래? 야, 가지 말라고 이 새끼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남자 꼬마형. 여자 꼬마형. 그래서요. 6살짜리. 걔한테 계속 어르고 타일르고 알려주고 실망하지 말고요. 내가 어른인데 어른이 왜 애한테 실망을 해? 우린 FC인데 왜 고객한테 실망을 해?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때까지 수없이 반복해서 계속 가르쳐줘야죠. 이게 뭐라고요? FCC. 그래서요? 뭐처럼 한다고요? FC. 아니 6살 여자 꼬마아이. 봐봐. 와일드하게 생기셨는데 바로 여자 꼬마니까 목소리 톤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RP하는 거 녹음해보세요. 얼마나 강압적인지. 되셨어요? 여자 꼬마애처럼. 그러니까 여자들이 영업하기가 더 수월한 거예요. 왜냐면 여자들의 이
그 보이스 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친근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남자 FC님들은 요걸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자 꼬마에. 자, 실제로는 0%가 2008년부터입니다. 키워드죠. 소비 통제입니다. 볼까요? 다 아시는 분들 맞아요? 다 아시는 분들이죠? 어때요? 좀 흉하죠? 그죠? 제가 사실은 자필이고 바꿨는데 원래는 서연으로 했었어요. 근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뭐, 여성 비하 아니냐? 라고 남자로 바꿨어요. 자,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여기 다이어트 제일 잘하시는 분 누구 있어요? 왜 김규린 FC야 다이어트가? 전 몰라요 스토리를. 김규린 FC님 비포애프터.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비포 애프터. 와, 이 대답은 제가 이거 수천만 강의했는데 처음 들었네요. 비포 애프터가 중요하죠. 김규린 FC님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식사하는 거. 아니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이별? 이별하면 자동적으로 다이어트가 돼요? 아니에요? 맞네요. 역시 슈퍼답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자산을 늘리고 5억을 20억으로 만들고 재테크를 하는데 혹시 지금 기대하는 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더라. 자, 여긴 또 이제 운동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다이어트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뭐 하냐면 운동부터 끊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영향은 있겠죠. 근데 원초적인 문제는 뭐예요? 운동 끝나고 나서 겁나 처먹으면 제가 유일하게 못하는 운동이 수영이거든요. 제가 수상스키 상비군 대표였어요 어렸을 때. 근데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수영을 배우러 갔어요. 근데 갔더니만 몸집이 다 이만한 아줌마들이 애들 학교 보내고선 운동하러 온 거지. 스토리를 들어보니 이거예요. 남편이 눈길을 잘 안 줘. 그러니까 나 운동할 거야. 그래 좀 해라. 그래갖고 수영을 끄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려고 수영을 막 배우는데 처음에 엄청 힘들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우면 수영이 그렇게 힘들지 않나 봐요. 저는 수영을 못하니까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영 끝나고 나서 그 아줌마들끼리 브런치를 겁나 먹는 거예요. 운동 끝나고 나면 식욕이 그렇게 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죠. 너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더 찌냐? 근데 이분이 운동을 하는데 몸이 좀 있어야 수영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잘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먹고 이제 점점 커지는 거지. 운동이 중요해요? 기술이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식단 조절입니다. 식단 조절. 다이어트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제 아시겠지만 재테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맞아요. 우리는 고정되어 있는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 줄 알죠? 여러분들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고정적인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투잡, 쓰리잡을 뛰지 않는 이상 급여가 올라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고? 아껴 쓰는 거죠. 그죠? 자, 눈빛을 보면 최주현 FC님, 혹시 제가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인스타그램 보여드린 거 보셨어요 혹시? 네. 보셨어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잘 모르겠다. 네. 혹시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제 인스타그램 보신 분? 아무도 관심이 없었구나. 인스타그램 주식 그 수익률 제가 한 4개월 동안 검증한다고 올렸던 것도. 홍성만 예수님 보셨어요 혹시? 예, 맞습니다. 무슨 생각하셨어요? 사실 뭐 주식을 그렇게 저도 잘 모르세요? 네, 잘 몰라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제가 1년에 수익률 몇 프로 낼까요? 그냥 10% 이상 되시지 않을까요? 10%요?
저 지금도 들어가면 5% 먹고 나올 수 있어요. 지금도 들어가면. 저희 직원들은 바로 옆에서 계속 보니까요. 저는 그 직원들 밥 사줄 때 주식시장 들어가서 가자 이렇게 해요. 이게 좀 맥락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제 방법이 다른 거니까. 저는 시장 들어가서 돈 벌어서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좋아해요. 또 따셨어요? 가자. 그럼 맛있는 거 먹어요. 저는 주식시장이 저한테 ATM기거든요. 뽑고 싶으면 뽑아요. 자, 홍성민 ESL님. 제가 왜냐면 여기 전체 총괄해 주시는 되게 고마우신 분이세요. 어저께 밤 10시 반에도 했는데 바로바로 즉각 대답해 주시고 저한테 되게 고마운 분이라서. 네. 홍수문 SM님 그 것만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1년 뒤에 몇 프로 드리면 하실래요? 40%만 40%요? 40% 드릴게요. 저한테 얼마 맡기실 수 있어요? 5천까지 맡기겠습니다. 5천만 원? 5천에 40%는 얼마예요? 2천이네요? 그럼 제가 1년 뒤에 7천 드리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5천만 원 갖고 오세요. 예. 저러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누가 아무런 대가 없이 나한테 5%, 10%, 15%, 20%를 약정하고 약속을 하고 해준다고 합니까? 그건 무조건 잘못되어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 남의 돈을 건드려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 저희 형이 저를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전 한 번도 주식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고객들은 지금도 그런 유혹에 대한민국이 금융사기 치기 너무 쉬운 게 너무 바닥인 거야 지식들이.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막 맨날 전화 오는 게 최인영 FC 도용해가지고 유사수신 해갖고 어떻게 또 전화번호 알아갖고 전화가 와요 자꾸. 네가 그랬지 막 그럼 제가 받아요. 차라리 제발 좀 신고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도용 엄청 나가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다른 걸 해볼게요. 홍수면 ESL님 40%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40%를 만들어 드릴 건데 방법이 다릅니다. 저한테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단 돈 관리는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작년보다 저축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하면 40만 원을 덜 쓰게는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100만 원씩 1200만 원 모이는 것보다 작년보다 480만 원 더 모으는 거죠. 누구의 노력으로? 본인의 노력이에요. 본인의 노력. 제가 무슨 돈을 맡아서 40%씩 이 정도 세상에 없고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근데 본인이 노력해서 내 소비를 줄여서 40%의 저축을 늘리는 건 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도 워낙 타이트하게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조금 더 적겠지만 어찌됐건 지금보다는 내년에 형편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보통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지훈아 너 얼마 벌어? 저 300이요. 너 얼마 쓰냐? 100만 원이요. 저축은? 100이요. 100은? 다시요. 300을 버는데 100을 쓴대요. 근데 저축을 100만 원을 하는데 그럼 100만 원 어디 갔냐고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왜? 내가 쓰는 거는 한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저축 금액을 100을 했는데 결국 나머지 100을 그냥 한 달 동안 쓰는 거예요. 여유를 생각을 해서. 의식이 잘못된 거죠. 지금은 가셨지만 이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돈은 안 쓰는 것이다. 하상호. 신용카드가 상당히 문제. 우리 여기 혹시 신입들 나는 신용카드 쓴다. 우리 여기 13,000 미만 신용카드 쓴다. 다 자르세요. 왜? 신용카드는 한 달짜리 빚이에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신용카드 갚으려고 사는 거야.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지. 신용카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책감이 없어요. 물론 저는 맨 처음에 대치점에서 태어났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랜저 XG를 뽑으래요.
그래야 그거 갚느냐고 일을 열심히 하니까. 우리는 좀 특별한 그런 게 있죠. 물론 사진 않았어요. 한동안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만나는 일반 고객들이 신용카드를 쓰면은 자신 있게 잘라야 됩니다. 우리 한사일 라이언이 저랑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고객이랑 저희는 뒤풀이를 같이 하니까 술도 같이 먹어요. 그 사람이 이제 졸업을 하고서 이제 있는데 마지막 뒤풀이 때 술들이 이제 거나하게 취했는데 신용카드를 안 주는 거예요. 무슨 이게 결제가 아니라 저희는 신용카드를 다 잘라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사일 라이언이 그걸 뺏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무실에 와서 잘라서 액자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연락이 오죠. 혹시 내 신용카드 봤어? 한사일 라이언이 훔쳤거든. 근데 이 친구가 여러분들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OT 때 보여드렸어요. 올해 8천만 원 모은 사람. 자기 연봉이 8천인데 7천 얼마를 모았어요. 그 나머지는 투자 자금으로 살고 그렇게 됐어요. 그 친구가 연말에 저한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쌤이라고 인사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때 뒤풀이 자리에서 한사일 라이언이 신용카드를 뺏지 않았으면 자기는 변화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합니다. 빚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FC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러한 이제 아주 디테일하고 세심한 것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되면 여러분부터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됩니다. 신용카드.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저축을 해야 될 것이냐, 수입에서 저축을 먼저 하고 지출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만 당연히 답은 저축을 먼저 하고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상은 갖고 있는데 실제로 뭐 하는 거냐면 수입에서 지출을 먼저 하고 남는 걸 저축하죠. 왜? 왜일까요? 어떻게 해주시나요? 쓰고 싶은 욕구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이걸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냐면 나도 내가 이번 달에 내가 얼마 쓸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못 믿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축하고 싶은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0만 원 할지 30만 원 할지 50만 원을 할지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최소한을 항상 생각하는 거거든. 그럼 왜 내가 나를 못 믿느냐? 가계부를 안 쓰잖아요. 가계부를 써서 내가 내 컨디션, 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내가 통상 얼마를 쓰고 있으니까 이만큼이 저축 가용 금액이거니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기 전 직장에 교사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뒤에 볼까요? 이름표가 없으신가? 있죠? 황정현 FC님 어렸을 때 일기 썼어요? 초등학교 때? 생활계획표 썼어요? 우리 방학하고 나면은 냄비 뚜껑 이렇게 원 그리고서 별나라 끝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했어요? 용돈기 입장 썼어요? 썼어요? 자, 지금 일기 써요? 지금 투두리스트 써요? 지금 가계부 써요? 가계부는 써요.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왜 안 해요? 제가 그러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때 그걸 가르친 선생님이 잘못됐다. 용돈기 입장과 생활계획표와 일기는 하면 안 되는 거다. 내가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이 그러는 거야. 엄마, 선생님이 이거 하래. 그거 해야지. 나 안 할 거다?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하라 그러겠죠. 근데 나쁜 건데 애한테 시킬까요, 우리가? 아니죠. 근데 왜 우리는 안 해요? 여기서 이 세 가지 다 하고 있다, 나는. 왜 안 할까요? 창피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가짜나지 말자 그랬죠. 그죠? 자, 여기서 인문학 하나 갈게요. 김보미 FC님, 결혼 안 하셨죠? 그럼 우선 여기 아기 있으신 분? 우리 없어요?
김한영 교수님. 애 키워보셨어요? 애는 뭐 먹고 자라요? 부모의 사랑을 먹자. 박수 한번 주세요. 내가 저분 말고 딴 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게요? 분유 먹고 자라요. 뭐 이런 얘기예요. 거진 다.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요. 자, 아이는 분유 먹고 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감탄을 먹고 크는 거예요. 아이들은 감탄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헉, 여보, 왜? 애가 말을 한 것 같아. 뭐라고 했는데? 엄마라고 했어. 그거 찍어놔. 집에 갔습니다. 그 아빠가 너무 신기해서 해봐. 그러죠. 이 애는 엄마라고 안 했어. 그냥 뭐가 불편해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엄마가 보고 어머, 얘 엄마라 했어. 너 엄마라 그랬네? 엄마 해봐. 엄마 이렇게 하는 거야. 애 입장에서 시끄럽지. 근데 걔도 알잖아. 뭐를 누가 나한테 밥을 주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려면 시킨 대로 해야지. 따라 해봤어.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앞에 있는 엄마가 어떤 모습을 보여? 미친 듯이 막 그러는 거야. 감탄을 하는 거라고. 내가 했어. 엄마라고 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빠가 아빠라고 한 거 같은데? 아빠 해봐. 아빠. 귀찮으니까 졸려 죽겠는데 빠!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봐봐, 아빠라고 했잖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 세상에 엄마 아빠 못하는 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엄마 아빠를 처음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감탄을 했다고. 누굴 보면서? 나를 보면서. 갑자기 얘가 누워만 있던 애가 뒤집은 거야. 뒤집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둥바둥하는 걸 보면서 엄마 아빠는 너무나 놀란 거지. 드디어 얘가 뒤집었어. 우리가 못 뒤집었으면 지금 걸어다니지 못해요.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아니죠. 근데 그거를 보면서 어마무시하게 감탄을 하죠. 아이들은 감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걸 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뭐해요? 계속하는 거야. 왜? 감탄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왜 일기를 쓰고, 초등학생들은 왜 생활계획표를 쓰고, 초등학생들은 왜 용돈기입장을 쓰냐고. 도장받으려고. 참 잘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왜? 아무도 나한테 칭찬해주지 않거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감탄은 그냥 관심이 없다고. 내가 뭘 하든.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다시. 투두리스트 쓰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무조건 출근하면 백지에다가 노트도 이쁜 거 살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해야 되는 리스트를 쭉 적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래.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번 적은 것부터 하면 돼 그냥. 내가 적어보면 내가 지금 오늘 제일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써야 진다니까. 그게 투두리스트의 효과예요. 우린 슈퍼는 그래도 하부르타를 하니까 글이라는 거를 기가 막히게 쓰는 집단이에요. 다른 애들 글 쓰는 거 보면 미쳐버릴 것 같아. 가독이 안 돼. 책도 안 읽어. 글도 안 써. 그러니까 표현력도 부족해. 최악이죠. 인터넷상에서만 사니까. 그죠? 일기. 자기 스스로의 그것도 뭐 하부르트의 연장선이잖아. 내가 나한테 대화하는 거. 좋은 거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가계부입니다. 가계부를 쓰셔야 돼요. 자, 가계부를 쓰는데 오늘 가계부 제가 준비해달라고 했고 본부장님께서 사주셨어요. 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항상 조직만 생각하시는 바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이따 나가면서 자기 원하는 색깔별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쓸 건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요.
그냥 쓰는 거예요. 내가 쓴 돈. 또 여기서 이과 출신은 또 그런 얘기예요. 무슨 앱을 받았다. 또는 뭐 엑셀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그냥 손으로 쓰세요. 그냥 손으로 쓰시라고요. 자, 손으로 쓰는데 여러분들이 앱을 쓰면 핸드폰 신용카드 쓰면 문자 날라오죠. 그거랑 다를 게 없어요. 왜 손으로 쓰느냐? 죄책감. 그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렇게 씁니다. 쓴 걸. 그리고 가격을 써요. 그리고 다른 게 뭐냐면 A, B, C를 나눴습니다. 자, A는 뭐냐? 내가 소비 통제하려고 교통비 아끼려고 출근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내가 무조건 써야 되는 돈. 기필코 써야 되는 거. 그거 A. B. 여기서는 책 구입 학원비인데 얘는 그지 같은 애인가 봐. B면은 학원을 다니지 말고 책을 사지 말아야겠죠.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건데 얘는 그렇게 했어요. 자, B는 뭐냐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B. C. C는 뭐냐면 실제 등재가 됐어요. 이런 비용이래요. 뭐냐면 다음날 내가 야 지훈아 너 오늘 저녁에 뭐 하냐? 형 저 오늘 상담인데 야 상담 취소해. 왜요? 아 내가 기분이 오늘 역 같아서 술 한잔 먹어야겠어. 저 상담하러 가야 돼요. 이씨. 내가 술 살게. 억지로 끌고 갔어요. 1차 먹고 집에 간대. 안 돼. 내가 아직 안 풀렸어. 2차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12시가 넘었어. 차가 끊겼네. 형 어떡할 거예요? 야 내가 택시비 줄게. 2차 먹고 택시비까지 줬는데 난 안 풀렸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쓴 돈이 10만 원이 넘네. 그럼 내가 욕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다음날 생각했을 때 이거 도대체 내가 왜 쓴 거야? 그게 C비용이에요. 자,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근데 가끔 저는 이거를 지금 일반 고객들하고 지금 4년째 하고 있거든요. 일요일마다 저한테 전 고객이 나한테 다 보내요. 그럼 보면 분명히 이건 C인데 조그맣게 B를 쓰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자기 그 죄책감 때문에 그래. 그럼 그걸 제가 짚어주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뭐 할 거냐면 1주차 이거 오늘 나눠드리면 다음 주 일요일이 될 거예요. 다음 주 일요일 날 저한테 가계부 써서 다 보내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정말 간단해요. 이게 안에 보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날짜 쓰고 금액 쓰고 뭐 썼는지 쓰고 A, B, C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적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일주일 동안 쓴 돈의 합. 일주일 총금액이겠죠. 아까 우리 소비통제 보자고요. 자, 내가 나를 못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얼마를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자, 이거 FC적으로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고객들이 나 돈 없어라는 건 다 뻥이에요. 다 뻥이라고. 이거 하면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자, 총 금액을 쓰고 그 옆에 C 비용의 합계를 써요. C만. 그럼 나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 내 가계부에 C라고 내가 스스로 적는 것들 그거를 한두 개씩 죄책감 때문에 없애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로 쓸게 다음 주에 내가 소비를 목표하는 금액. 내가 얼마 쓸 것이냐. 그걸 적고 또 다음 주 가계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래 다음 주에 2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25만 원 썼네. 죄책감이 들죠. 시비용이 늘었네. 죄책감이 들죠. 그럼 나는 발전하려고 노력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핑계거리가 없어져요. 야 뭐가 이래서 이랬더더라. 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계부만 보면 네가 왜 지금까지 안 됐는지의 결과가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FC가 정확한 팩트 파인딩을 갖고 고객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이걸 우리는 지금 FC 훈련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제가 카톡 아이디 알려드릴 거예요. 저한테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다 보고 요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해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ESL님들한테 보내세요. 됐어요? 저는 저희 직원들 거 받아요. 제가 떠나보냈던 직원들 중에 일 잘했던 애들 중에 너무 가슴 아팠던 애들이 돈 좀 번다고 어디 가갖고 헛짓거리 하는 애들, 돈 쓰는 애들. 우리는 일을 하려는 건
돈을 벌기 위함도 있지만 돈을 벌어서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FC는 갑자기 영업이 한 번에 확 늘어나면 그거 줄이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좀 부담도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강제성이 없죠. 여러분들이 하시든 마시든 저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단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잘하는 방법을 이번 주 일요일날 저한테 보내시고 제가 체크할 것이고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내신 거 각 팀 ESL인들한테 다시 다 보내드리고서 코치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ESL님한테 보내시면 돼요. 그건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뭐 저는 신경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걸 해야 내가 오늘 만나는 고객한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저는 가계부 이제 2021년 14년째 써요. 제가 OT 때 그랬죠. 할 만한 사람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된다는 거. 14년 됐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지 말고 적으면 돼요. 항상. 네, 가계부. 이게 시발비용이라고 합니다. 큰일 났네. 저희 마감해야 돼서 끝내야겠죠. 아니 왜냐면 제 원래 커리큘럼은 한 챕터가 더 있는데 한 챕터만 더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고객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FC님들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라서 가능할 것 같아요. 원래 일반 사람하고 하면 한 20분 정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자, 4개 통장입니다. 자, 최근 이거 혹시 4개 통장 받았다. 우리 회사 필독서예요? 안 읽어봤구나. 읽어보신 분 계시죠? 이거 중고서적 가면 알라딘 가면 3,000원이면 사요. 네. 꼭 읽어보세요. 자, 옛날에 현영이라는 엔터테이너가 재테크 뭐 여왕으로 한때 불렸던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현영이 깐 게 뭐냐면 은행 통장 26개. 그랬더니만 그 PD가 리포터가 그랬더니만 그게 무슨 재테크의 어마어마한 기술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 통차 돌리기를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들이 그거 보고서 아 이게 재테크구나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전직은행원이 이야기하는 뭐 재테크 방법, 통차 돌리기 뭐 이런 걸 소개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걷다가 통차 돌리기가 복리래. 되게 웃긴 건데 왜 안 웃기죠? 통차 돌리기가 복리래요. 은행에 복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다 지금 페이크를 갖고 간다고. 근데 맨날 전직은행원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붙으면 뭔가 신뢰가 느껴지는 거야. 통장은 나누는 건 그냥 바구니만 다른 걸 쓰는 것 뿐이지 그거는 제가 전달드리는 정확한 통장 쪽 얘기는 아니에요. 계좌를 나눈다는 건 성격을 나눠야 되는 거지 똑같은 은행 계좌 20개, 100개 만드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자, 4개의 통장은 뭘 말하는 거냐면 첫 번째, 당연히 여러분들 월급 통장 있겠죠. 인컴. 그죠? 우리는 이제 2021년 7월부터 모두 다 신한은행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하세요. 그러면 월급 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월급 이체되면 뭐 수수료 감면해주고 뭐하고 뭐 이렇게 혜택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돈 들어오는 건 다 이 월급 통장일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FC니까 우리 회사에서 들어오는 거, 실비에서, 지금 손해보험에서 들어오는 거, 증권사에서 들어오는 거, 루트들이 되게 많죠. 그죠? 그게 일로 하나 들어와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까 돈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돈 들어오면. 저축부터 해야 되죠. 그게 원래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뭐부터 나가요? 카드가.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신용카드 없애라는 거예요. 자, 월급이 들어왔어. 그러면 제일 먼저 빠져야 되는 거, 재무학에서 비상금과 보험입니다. 재무학에서 내 월급에서 제일 먼저 빠져야 되는 게 비상금하고 보험이라고요. 자,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 일 11년째 하면서 자기 스스로 비상금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짓말은 아니죠. 착각은 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내 통장에 있는 거를 비상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아니에요.
재무학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위험성을 해칭을 해야 되는데 그 위험성을 해칭할 수 있는 계좌는 따로 비상금 계좌 통장 그리고 보험이에요. 됐어요? 그럼 비상금을 얼마나 만들어야 되냐? 내 월급의 3배. 그럼 내 월급이 300만 원이니까 나는 900만 원, 1000만 원 있어야 되네? 그럼 1000만 원부터 모으자? 그게 아니라 내 월급에서 일정 금액 10만 원이면 10만 원씩 밑빠진 독에 붙듯이 계속 붙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 월급 통장에 자동이체가 걸려 있어야 안 걸려 있어야 돼요? 걸려 있어야 되죠. 제일 먼저 자동이체 걸어야 되는 게 비상금. 그럼 두 번째, 보험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보험은 알아서 보험회사에서 가져가죠. 됐어요? 그럼 두 개는 예비자금 통장은 돈이 빠졌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남는 돈에서 저축을 해야 되죠. 그럼 저축할 돈이 목돈 마련 통장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내가 가계부로서 내가 한 달에 80만 원 정도를 쓰는구나. 그러면 내 월급에서 80만 원이 이체가 돼야 되는데 뭘로 이체돼야 돼요? 체크카드 연계되어 있는 계좌. 돈을 써야 될 거야. 신용카드 안 쓰면 못 쓸 거야. 빚 쓰지 말고 내 돈 쓰자라는 거지. 그래서 80만 원이 내 체크카드 통장에다가 이체가 돼서 나는 그 80만 원을 갖고 한 달을 사는 거야. 그럼 나는 한 달 일주일에 20만 원 쓰는 목표가 있는 거죠. 가계부를 썼지. 근데 이번 주에 25만 원 썼네. 그럼 다음 주에 얼마 쓰면 돼? 무의식의 의식화. 의식을 하지 않으면 그냥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80만 원 딱 넣어놓고서 나는 한 달 동안 그거 살이 하고 됐어요? 근데 돈이 남네. 그럼 어떻게? 비상금 통장으로 이연. 돈이 부족하네. 비상금 통장에서 갖고 오는 거. 별거 아닌 거 같겠지만 그냥 한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그냥 정신없이 써버린다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100 중에 100이 다 그래요. 멀리 가서 찾을 것도 없이 여러분들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해보면 어저께 본부장님 뭐라면 내가 해서 맛집인 걸 알아야지 누군가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해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자꾸 흉내만 내는 거고 진심이 전달이 안 된다고요. 저 지금 되게 진심인 거 느껴져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 직원들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의 고객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저수도 하면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책정은 됐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계좌가 마지막에 셌을 때가 한 40개가 넘어요. 제 이 계좌가 다 해서 40개가 넘는다고요.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해. 무슨 계좌가 그렇게 많아? 근데 지난 시간에 오프닝 할 때 영상으로 거기에 양인태라는 놈이 뭐라고 그래요? 통장 와서 계좌가 그 친구 지금 2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 여기 올 때는 저를 만날 때는 계좌가 많아봤자 월급 통장 하나, 보험 하나 드는 거, 적금 하나, 뭐 한 3가지 정도? 이게 다라고. 근데 계좌가 점점 늘어나죠. 왜? 목돈 마련 통장에 이제 쭉 분산이 되거든요. 저는 아까 FC님께서 돈의 성격 중에서 휘발성이라고 했죠. 돈은 무조건 손에다가 올려놓으면 다 날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돈의 성격 중에 딱 한 가지만 우리는 가지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듭니다. 뭐냐? 강제성이에요. 강제성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재테크의 90%의 실패는 다 인간의 심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 심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강제가 뭐냐면 이 목돈 마련 계좌, 이 월급 통장에서 목돈 마련 통장 이 계좌 10개, 2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 월급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알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되겠지만 제가 결국엔 종국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냐면 글로벌 인덱스 굿바이예요. 굿바이는 뭐냐면 가격 보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금액을 그냥 사는 거예요. 주식의 역사는 네덜란드에서 1600년대에 시작했고요. 미국은 180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년 전 고서를 봐도 유일하게 시장에서 질 수 없는 유일한 방법은 정액 적립식 매수 방법이라고 적혀 있어요. 모든 고서에 어떠한 원칙을 세울 때 예외 조항은 정액 적립식 매수 방법 제외라고 적혀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무조건 100% 이기는 게임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이 이론은 그걸 제외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정액 적립식 매수 방법, 즉 굿바이는
가격 보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금액을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내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누군가가 빼서 그냥 사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자율성에 맡겨. 그럼 그때부터 뭐가 작동을 하냐면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나 쓸 거 있는데. 이번 달은 하지 말까? 지금은 좀 비싼 거 같은데. 다음 달에 살까? 심리가 작용하면 그때부터 굿바이 정액적립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든 안 하든 누구에게도 창피하지 않고 나 스스로만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뒤에 계속 풀릴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카테고리는 4개. 하지만 많아지는 거는 소비통장 하나, 체크카드 하나, 여기 하는 비상금 통장 하나,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이 계좌들이 이제 목돈을 마련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어떤 다른 곳에서도 FC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쉬운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힘주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맨 마지막에 고객의 재무 포트폴리오가 다 나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 안 나와요. 자, 뭘 가져간 거냐면, 자, 제가 드릴 거예요. 결국엔 다 드릴 건데 똑같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요게 없어요. 복리 7%. 자, 근데 이건 제가 드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미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드릴 거니까 공짜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적인 것만 찾자고요. 어떤 22살짜리 여성이 되게 훌륭한 거예요. 재무학에서는 현가화라는 게 있어요. 미래 가치의 가격을 이자율로 현가화시켜서 지금 얼마가 필요한지.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1억에 5%면은 내년에 얼마가 돼요? 1억 500만 원이 되죠. 거꾸로 해요. 5% 갖고 내년에 1억을 만들려면 지금 얼마가 필요해? 이게 현가화예요. 됐어요? 그걸 복리로 계산을 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여성분이세요? 22살 때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목표는 단 하나, 결혼이었어요. 몇 년 뒤에? 6년 뒤에. 그래갖고 내가 얼마가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5천만 원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현가화를 시킨 거예요. 복리 7%를. 그랬더니 한 달에 얼마씩 모아야 되냐면 56만 원씩 모으는 계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현명한 여성은 자기 월급에서 쓸 거 다 쓰고 56만 원을 6년 동안 7% 복리에 저축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6년 뒤에 얼마가 있어요? 5천만 원 있겠죠. 자, 그럼 이 여성은 결혼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얼마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제로저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만 있는 이상한 재테크 방법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걸 하려고 자꾸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2030들 다 저러고 살아요. 제로저축. 즉 뭔가를 하나 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 그래도 이 여성은 되게 훌륭하다 그랬죠. 이제 남편의 이제 급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10년 뒤에 한 3억짜리 집은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7% 복리로 또 뭐 한 거예요? 현가화해서 계산해봤더니만 185만 원씩 저축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 월급이 같이 합쳐졌으니까 185만 원 저축할 수 있겠죠. 빚내서 집 사지 않았으면 할 수 있어요. 다 빚내고 샀으니까 못하는 것 뿐이지. 자, 그래서 185만 원씩 10년 동안 모았습니다. 벌써 38살이 됐어요. 자, 얼마 모았어요? 3억 모았죠? 그럼 그걸로 뭐 했겠어요? 집 샀죠? 돈 얼마 있어요? 빵원. 집 하나 남았고 또 뭐 있을까요 지금? 이 여성이 갖고 있는 거. 그렇지, 그지 같은 남편. 그리고 희망적인 아들. 애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애 학교 가는 거 걱정이 되죠? 또 계산을 뚫려본 거예요. 애 교육시키려면 1억 정도 필요한데 어떡하지? 시간은 한 7년 정도 있구나. 계산을 때려봤더니만 한 달에 93만 원씩 모으면 되더라고요. 했습니다. 1억이 모았고요.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학자금으로 들어갔겠죠. 나이 돈 얼마 있어요? 그래서 제로저축이에요.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남았어요? 빵원하고 뭐 남았어요? 꼴보기 싫은 남편하고 말 안 듣는 새끼. 그리고 집.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맨날 집집집집거리는 거예요. 왜? 그 집이 오르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하거든. 그죠? 아이에 대한 투자가 수익률이 좋다고 했어요? 나쁘다고 그랬어요? 1억을 드리고 2억을 드리고 3억을 드려도 우리는 부모님한테 3억을 못 드린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의지할 때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집밖에 없어 지금. 그 집값이 올라야 돼. 왜? 난 돈이 없거든. 빵원이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없는 살림에 이제 결혼하는데 그래도 내가 부모니까 웃긴 거 여러분들 아닌 척하겠지만 저는 제 경험 데이터만 믿어요. 요즘에 2030들은 지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저랑 이제 개인 면담할 때 물어봐요. 너 솔직히 기대하지? 뭘요? 부모님이 좀 해줄 것 같지? 그러지 않을까요? 다 이런 생각해요. 자기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5천만 원을 만듭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5년으로. 그냥 결혼시켰어요. 뭐 남았어요?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 남편과 집 하나.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뭐만 남아요? 뭐가 이제 걱정돼요? 집은 살 수 있으니까. 월급이 끊기면 이제 나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후 걱정이 되지. 우리 부모님은 지금 한 달에 416만 원씩 저축할 수 있다. 못하죠. 10년 동안 7억 2천 만들려면 그것도 복리 7% 가정했을 때예요. 한 달에 416만 원씩 모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못하죠. 이런 결과가 왜 나왔어요? 제로저축했으니까. 내가 눈앞에 가시적인 눈앞에 있는 목적만 목표로 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근데 얘는 그래도 복리 7%잖아요. 달리 0.5% 달리 1% 갖고선 아둥바둥 해봤자 그거 해치우고 나면 난 뭐가 남아요? 빵원. 그게 대한민국 역사상 계속 그렇게 가르쳐져 왔고 우리 부모도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이걸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돌립니다. 다시 요걸 옆으로 돌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결과적으로 원금 8억 8천이 필요했던 이 많은 돈들이 4억으로 줍니다. 똑같은 걸 해결하는데 결혼비용 5천, 주택구입 3억, 자녀교육 1억, 결혼자금 5천, 노후자금 7억 2천 똑같은 금액을 준비하는데 내가 투입해야 되는 돈이 절반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그럼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1억 2억 주고 살래요? 1억 5천 주고 사라고. 저거 다 사는데 8억 주고 살래요? 4억 주고 사라고. 근데 그 방법은 1도의 차이예요.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뭐냐면 재테크는 딱 하나예요.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재테크는 무조건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많은 건 돈이 아니죠? 저보다 뭐가 많아요? 시간이요. 제가 본부장인데 삐낼 수 있는 건 돈이 아니죠? 건강관리 잘하면 제가 본부장님 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이건희 정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시간. 근데 그 시간에 대한 중요성은 이 재테크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면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한 번에 시작할 때 아까 56만 원씩 6년 해갖고 5천 만드는 거는 시작점이 똑같으니까 같겠죠. 근데 그걸 하면서 뭘 하는 거냐면 아까 주택 구입할 때 얼마였어요? 한 달에 내가 모아야 되는 게 185만 원이었죠. 이때 같이 시작해버리면 그 185만 원이 8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왜? 앞에서는 10년 동안 했지만 지금은 같이 시작을 해서 16년 동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월 부담금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86만 원을 갖고 16년을 모으면 3억이 발생해요. 이제부터 더 다이나믹해집니다. 앞에서는 93만 원, 70만 원씩 했어야 되는 이 돈이 지금부터는 15만 원 한 달에 5만 원 갖고도 해결이 돼요. 근데 지금 이때쯤이면 저거 복리 7%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야? 맞아요. 복리 7% 누가 준다 그랬어요? 내가 준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마음만 바꾸는 거고 형태만 바꾸는 거예요. 7% 어차피 뒤에 나와요. 드릴 거라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노후자금 만드는데 한 달에 400 이거 가당키나 해요? 근데 한 달에 32만 원은 할 수 있죠.
왜 32만 원이 가능하냐? 시간이 기니까.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되게 버라이어티한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꿈인 거예요. 뭐냐? 이걸 동시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6년 동안에 우리가 기대할 건 뭐예요? 월급이 늘었죠. 됐어요? 월급이 늘었어요. 그리고 6년 동안 넣었던 56만 원이 이제 안 넣어도 되죠. 그럼 여유가 생겼죠. 자, 늘어난 급여 1년에 월급 10만 원씩 올랐다고 칠까요? 60만 원 플러스 저기다 내고 있었던 결혼자금 내야 되는 거 56만 원 더하면 이게 6년 동안 늘어난 소비보다만 크면 되죠. 그럼 남죠. 그게 10만 원이건 20만 원이건 30만 원이건 남죠. 아니 6년 뒤에 내가 쓸 돈이 116만 원이 늘어나면 그 가계부 안 쓴 거지. 맞아요? 그럼 비전 없는 거잖아. 그럼 답이 없는 거라고 그 사람은 아예. 이게 크면 이제 뭐가 되냐면 단돈 30만 원이라도 남으면 이제 그 30만 원이 첫 번째 여기 들어가도 돼요. 남으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렇지. 내가 목표한 시간이 줄겠지. 16년이 아니라 13년 만에 만들 수 있겠지. 또는 집이 커지지. 그 시간을 지키면 3억짜리 집이 아니라 4억짜리 5억 집이 될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는 거라고. 그러면 얘 끝나고 얘까지 끝났네? 그럼 이제 나는 여유가 늘어난 월급 더 많아졌죠.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면 이건 15만원, 5만원인데 뭐였다가 더 넣어도 되겠지만 이제 이게 끝나니까 나는 저 나이 몇 살이야? 38, 40살 때부터 뭘 할 수 있냐면 새로운 목적을 만들어도 되고 목표가 생기고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봤을 때는 꿈꿀 수 있어요? 못 꾸지. 맨날 오늘 하루 살아가지고 그거 하고 쪼이잖아. 근데 이제 여유라는 게 생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40세에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아니면 20대가 여유가 많을 것 같아요? 20대가 훨씬 더 많죠. 근데 20대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이 결혼도 안 하고 어깨도 가장 가벼운 상황인데 저축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상한 생각하는 거지. 아, 40 되면 내가 급여가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흥청망청 쓰고 있는 거지 지금.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연시키면 크기가 커지거나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목표. 뭐 집을 하나 더 사야겠다. 뭐 지방에다가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유학을 보내. 새로운 목표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2년, 끝나고 2년, 끝나고 2년, 끝나고 2년. 그럼 결국에 남는 건 뭐예요? 내 인생에서. 다 끝나고 나면 보험하고 연금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 이슈들을 잘 해결을 하고 나면 결국에 남는 거는 요것뿐이라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제대로 잘 살려면 뒤에서 이제 제가 미국의 401k를 말씀드릴 건데 뭐냐면 이게 끝나면 처음에는 30만 원 들어갔던 연금이 사실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남는 거. 오케이? 지금 우리가 7억 2천 갖고선 노후생활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먼저 해결하고 해결되면 다 연금자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 만난 사람들이 연금 얼마예요? 150만 원씩 해요. 여러분의 나이 또래 30살짜리 애가 150만 원 연금한다고요. 여러분은 지금 못하잖아요. 그럼 빨리 인컴 늘리고 빨리 해결하고 연금 늘려야 되죠. 일반 고객들도 150만 원씩 하는데 이게 설득이 된다니까요. 이것까지만 할게요. 못하겠다. 오케이.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우선 오늘 제가 이거 가로주축 세로주축 되게 빨리 스킵하면서 이야기한 건데 그건 여러분들의 실력을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디선가 한번 들었던 거니까. 근데 내 첫 계약자 만나갖고 이거 설명할 때는 이것만 20-30분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수다 떠는 거예요. 됐어요? 그 사람 눈을 보면서 얘가 이해할 때까지. 그래서 저 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저게 좀 낯선 개념이거든. 자, 우리 13철 미만은 잘 이해가 안 되면 해당 ESL면 데스크 하시고 그리고 선배님들은 뭐 어떤 흐름인 줄 알 테니까 제가 요청드렸던 게 흐름의 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원래는 제가 오늘 좀 늦었는데
요거까지 하거든요. 그럼 요거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5억을 20억으로 만드는 방법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약속 잡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요거 풀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고생하셨습니다.